내달 초 한미 양국의 비준 발효를 앞둔 가운데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 직접 한미 FTA 반대 선언을 미국 측에 전달하신 분이죠. 민주통합당의 정범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강 변호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저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의 이 공식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발효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게 하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제기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 재협상에 나서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예. 그리고 한 10개 조항 등의 재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걸 요구했고요. 예. 추진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네.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 이렇게 세 사람에게 발송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식서한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응을 지켜보실 겁니까? 예, 우선 미국 측에 서한을 전달한 것은 그 전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 동참했던 그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그 한미 FTA 협상을 그 재협상하라라는 걸 정부 측에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었거든요. 네. 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결의안에도 이 FTA 협상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 네. 이 문제 같은 거에 폐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협상을 하라라고 정부에 우리가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쪽에서 이렇다 할 그 재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른 협상의 한 당사자인 미국 측에도 우리 그 야당이라든가 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광범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미국 측이 이 발효 절차를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한국 내 여론의 귀를 기울여서 재협상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취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폐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예. 우선 이 협정이라는 게 양국 간에 서로 이익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예. 네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일방적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고, 네. 특히 그 투자자 국가 소송제 같은 문제는 우리의 경제 주권뿐만 아니라 사법 주권 문제도 다 걸린 거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국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데 여기 여당이 이거를 그냥 일방으로 강행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국제 비준을 국제 협약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하는 거를 이렇게 날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도 협정의 한 당사자로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또 우리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고 계속 주장하면서 협상을 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투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제스처도 아니고 예. 우리 국가 이익이 걸린 문제고 우리 대다수 99% 국민들의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걸 무슨 일부 집권 세력에 의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말이죠. 예. 이렇게 미국의 세 군데다가 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예. 이 편지 보내갖고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 거냐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백악관이나 상원의장, 네. 하원의장에서 좋습니다. 재협상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오리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지금? 이 절차도 저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체결되어 있는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24.5조에 네. 이 협정은 어느 일방이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네. 별다른 절차 없이 그 협정이 이제 무효화된다. 예. 이런 그 절차 규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협정의 한 당사자로서 끝없이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협정 당사자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번 서한에 담은 내용입니다마는
4월 총선 이후에 네. 만약에 저희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네네. 이 잘못된 협정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조치를 행하겠다. 이것은 협정 상대국인 미국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네. 미국 정치권도 거기도 결국 정치를 하는 곳인데 이 한국의 96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하고 제1야당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런 식의 무대응, 무관심으로 대응한다면 그건 마지막 단계인 일단 협정을 폐기한 후에 다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를 만일 하면 예.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나요? 우선 지금 이 한미 FTA 협정에서 내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 정부가 관련된 사항을 전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한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정문에 번역 오류가 무수히 많다는 게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만도 한 300여 군데 넘는 그 번역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번역 오류를 고친 다음에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이것도 공개를 안 하고 있죠.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 네. 법원 판결에도 응하지 않고 있죠. 도대체 이 국민의 그 미래 생존권이 걸려있는 한미 FTA를 그 일부 외교 관료들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네.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김정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해놓고 있는데요. 네. 또 우리 국내법과 충돌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조차도 서울시 조례와 30여 군데 충돌한다고 외교부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외교부의 답변이라는 걸 보면 아주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기 짝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국내법과 어떤 것들에서 충돌이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네. 우리 국익이 적어도 어느 정도 지켜지는 서로 한미 간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협정을 하게 되면 이거 전부 법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어떤 일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었고 만일 예. 대선에서도 승리를 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 아예 폐기하겠다. 지금 이게 민주통합당의 공식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4월 총선 이후에 우리가 당선되면 여러 가지 충돌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날치기 처리할 때 국내법 24개를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했는데 네.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네. 만약 이제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우리가 제기한 주요 사안들에 대한 재협상을 못하겠다면 네.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현재 체결된 협정은 폐기를 하고 네. 다시 또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네.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말이죠. 그 폐기가 이 국제 신인도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 여당 쪽에서 이게 국제 신인도 문제가 있다, 웃기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것도 사실은 아니고 예. 예를 들면 미국도 미국이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미국과 한때의 그 중요한 맹방이었던 대만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1978년에 카터 대통령 때 일방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런 걸 취했고요. 또 러시아와의 그 미사일 방공망 조약, ABM 조약, 이것도 그 군사 조약인데 2001년에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일방적으로 폐기 통보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 국가 간의 협정이라는 거는 양국 간의 국민들의 그 이익이 상호 균등하게 보장이 돼야 이 협정의 실익이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불리하고 한국에게 부조리한 협정들로 되어 있다면 바꾸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폐기할 수도 있다. 예, 이런 그게 말씀이시고요. 상호 국민 간의 신뢰를 더 높이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금 10가지 독소 조항을 지적을 하시는데 그중에 우리가 10가지를 지적을 했죠. 네, 그렇죠. 민주통합당에서 10가지를 지적을 하시는데 그중에 9개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체결된 거다. 이제 와서 이제 같은 당인데 딴소리 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 지적은 저희가
뼈 아프지만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 민주통합당이라는 게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당인데요. 네. 저희가 공이 있다면 또 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나 인권을 확대하는 데는 저희 정권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반대로 이 신자유주의가 무차별 확산되는 데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가 있죠.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포기했던 측면이 있어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과오들 때문에 저희가 정권을 잃었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자기 반성을 하면서 국익을 지키고 1% 소수 재벌이 아니라 이 99% 대다수 국민을 위한 이런 경제정책, 성장정책, 통상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정범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